무너져가는 통화 가치와 함께 무너지고 있는 자본주의를 살릴 수 있는 건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 비트코인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이번 9월 FOMC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현재 25bp냐 50bp냐로 매우 팽팽하게 50대 50 확률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포커스가 빅스텝으로 금리를 내려주냐 마냐 이거에 꽂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장 오늘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까지, 이 지표들이 모두 예상치에 부합해야 큰 하락 없이 비트코인을 금리 인하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 전 큰 하락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빅스텝 금리 인하 안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미 미국의 투자은행 10곳은 금리 인하를 모두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0.5%에서 많게는 1.25%까지도 원하고 있죠. 이렇게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간절하게 원하는 이유는 미국 은행의 미실현 수익을 보시면 손실이 5천억 달러가 넘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미국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진과 동시에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미국 은행 또한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은 이번 GDP 나우 발표 때는 GDP가 2.9%나 성장했지만 카드 빚은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은행들과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빅스텝으로 올해 무조건 한 번은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설령 빅스텝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더라도 9월, 11월 연이은 금리 인하는 확정이고 올해 안에 무조건 0.5%의 금리를 내려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은 비단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던 러시아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우크라이나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의 루블 가치는 단기간에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상황에 러시아는 최근 암호화폐 결제, 채굴 모두 합법화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또 다른 나라 캐나다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세금으로 쓰이는 금액이 매우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금으로 쓰이는 금액이 증가한다는 건 지금 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런 캐나다는 비트코인 ETF를 적극 수용함과 동시에 이더리움 ETF 출시를 비롯해 북미에서 가장 먼저 솔라나 ETP까지 신청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그럼 러시아, 캐나다와 미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미국의 빚은 5경에 달하고 있고 그 빚에 대한 이자는 국방비까지 추월한 지 오래입니다. 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 때부터 4년 동안 달러의 가치는 무려 25%나 떨어졌다고 하죠. 이렇게 지금 미국, 캐나다, 러시아는 통화가치 하락과 정부 부채 증가로 세금이 많아지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떨어지는 통화가치를 대비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불려지는 자산입니다. 통화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진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선정하고 이번 하락 때도 비트코인을 열심히 매수했죠. 통화가치가 종이 쪼가리보다도 못한 아르헨티나 역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를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거죠. 이런 세계의 모습에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억만장자 마크 큐바는 비트코인을 글로벌 준비자산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비트코인을 향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건 자본주의 시스템상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니까요. 결국 비트코인은 무너지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살려줄 마지막 희망이 될 것이고, 동시에 먼 훗날 지금의 가격은 비트코인 출시 당시의 가격만큼 하찮은 가격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코인 억만장자 아서에이즈는 미국이 이제 유동성 공급을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M2 통화 공급량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크게 감소했던 통화 공급량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금리까지 인하하게 된다면 다시 엄청난 불장이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해 지금 해리스가 폴리마켓 지지율까지 트럼프를 역전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해리스를 지지하는 가상자산 단체에서 15일에 미팅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마크 큐반, 앤서니 스카라무치 같은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거물들까지 참석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 유권자 43%가 가상자산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정책이 이번 회의에서 무조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해리스 당선에 쐐기를 박아줄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당선 불확실성으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이번에는 해리스의 당선 확률 급증, 해리스의 가상자산 지지 정책, 유동성 공급과 함께 다시 뜨거운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PYUSD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솔라나 네트워크로 변경 후 3개월 만에 시총이 3억 달러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 솔라나 기반으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서클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서클은 발행량이 16억 달러만큼이나 증가하고 이제는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로 가격에 맞춘 EURC까지 발행한다고 합니다. 또 제가 어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USDC는 중국계 스테이블 코인 USDT 테더와 경쟁 구도를 갖고 있고, 또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독점하기 위해 테더의 투명성을 공격하고 거기에 치명타로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까지 보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바이낸스에서 이제는 USDC 코인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의 트랜잭션 볼륨을 보셔도 USDC가 월등하게 테더를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또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 자산이 작년 대비 무려 10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솔라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USDC가 계속 유동성을 높여주고 솔라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준다면 솔라나의 ETF 승인은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150달러 부근에 위치한 솔라나는 1000달러를 넘어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영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통화가치 하락의 마지막 희망이 될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시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유동성 공급을 준비하고 있고, 해리스의 민주당 유권자들은 가상자산 정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리스가 지금 지지율에 쐐기를 받기 위해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정책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솔라나 생태계의 스테이블 코인들의 성장으로 솔라나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밀어주고 있는 솔라나와 USDC는 솔라나를 1000달러로 보내주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